안녕하세요. 유니크입니다. 2025년이 시작됐죠? 다음 주에 설 명절을 쉬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초에 애들이랑 치과 검진을 가야 돼서 고향에 2번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이동하는데 편도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이번 왕복길에는 유난히 뭔가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지고 좀 눌리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제 나이의 앞자리가 3에서 4로 바뀔 때 큰 동요가 없었어요. 나이는 누구나 먹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에 충실하니까 닥치는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 그런 걸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41을 지나고 있는데 저 요새 어떠냐면요. 꼭 갓 20살 초반에 나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로 좀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처럼 막연한 그런 자신감, 해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막막하고 막연하고 좀 두루뭉술하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41살을 지나고 있는 내 안에 그 막연함, 그 불안함, 그 두루뭉술한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차분하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려주세요. 작년 말에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일이기도 했고, 과연 이게 되긴 되는 건가 생각도 했었고, 결과에 100% 만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을 하면서 이 정도면 잘했다 싶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역할 수행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봤고, 주변인들하고도 관계 유지를 잘 해가면서 20년 가까이 그래도 나 되게 열심히 했네 생각할 정도로는 직장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득 이게 앞으로도 내 삶을 계속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하는 일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꽤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거든요. 쳐내야 되는 일의 절대량도 적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고요. 아무튼 막연히 더 늦기 전에 20년 가까이 해온 일에서 벗어나서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준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시작 자체가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준 나의 일을 떠난다는 게 두렵고, 또 동시에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나는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도 두려움도 들고요. 그러니까 40대가 되니 안정감과 도전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 하는 기분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이게 내가 20년을 살아온 터전이니 이래도 그냥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삶의 변화를 줘야 된다면 지금이 최적기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그 변화가 가져올 무게를 생각하면 한 발 내딛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나 혼자만 고생하는 거라면 아무 거리낌 없이 선택을 하겠죠. 근데 내 선택에 따라서 애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또 망설여지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 볼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라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아예 도전조차 해보지 못하게 되는 시간이 오면 어쩌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참 기로에 서 있는 나이인 것 같다 싶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1년 뒤, 3년 뒤, 5년, 10년 뒤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년 전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생활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죠. 내가 나이 먹는 만큼 아빠도 나이 들고 계시고 재작년에 칠순을 넘기셨는데
사실 아빠가 몸이 성한 분이거나 조금이나마 생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하겠는데 저희 아빠는 장애가 있으셔서 생산 활동이 불가능하신 분이고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하신 분이라서 드시는 거, 생활하시는 거 전부 마음에 걸릴 때가 많아요. 물론 오빠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좀 더 챙겨드려야 되겠다는 부담이 커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시간이나 에너지 그리고 돈 그런 것들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한편으로는 버는 돈으로 애들이랑 나랑 먹고 사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아빠를 돌봐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그럼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가운데 낀 세대라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거죠.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최선을 다하고는 싶은데 어느 쪽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이 올 때도 있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희생하신 그 세월이 얼마나 컸던가 나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만큼 엄마 아빠 세대는 우리한테 모든 걸 쏟아주셨고 이제는 내가 아빠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될 차례라는 거는 머리로는 잘 알죠. 근데 책임감의 무게가 엄청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사이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미래가 두려워질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모두 내 책임이다. 나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빠에게는 아빠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빠에게는 조금이나마 물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애들에게는 사랑과 지지로 힘을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그런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건강관리에 대한 문제죠. 저도 26에 첫 직장생활 시작할 때는 밤을 새도 그 다음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뭘 해도 피곤한 줄 몰랐었고요. 근데 큰애 낳고 나서는 몸이 진짜 크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때 당시 남편은 출장을 자주 가서 집에 없었고 하루 한 끼 밥 챙겨 먹기도 쉽지 않고 으뜸이는 정말 예민하고 야경증도 있었어서 애 낳고 한 2년 동안은 밤에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우는 아기 달래고 또 잠깐 잠들었다가 또 3시간 뒤에 일어나서 또 달래고 그러면서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온갖 면역 관련된 질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때는 이게 되게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었지 내가 관리해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무슨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먹냐, 뭐 맨날 집에서 그렇게 음식을 해 먹냐, 대단하다, 어떻게 퇴근하고 운동을 할 기운이 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게 저를 항상 조심스럽게 만들어요. 한편으로는 유전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한 사람의 질병으로 집안의 재정과 평화가 모두 깨지는 순간을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 스스로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커요. 사람들이 너 이 정도면 정말 건강 염려증 아니냐? 할 때도 있지만 제 몸에 대해서 예민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변화라도 생겼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겠죠? 사실은 건강을 챙기는 게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단 앞으로의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걸 즐기고 오래도록 함께하기 위한 게 더 크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그리움과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엄마가 없네 정도였지만 결혼, 출산,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이벤트에 엄마가 내 옆에 없어서 느꼈던 서러웠던 경험을 우리 으뜸이랑 버금이에게는 절대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게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애들한테도 오래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스스로의 약속 같은 거예요. 거창한 거를 하지는 못해도
몸에 해롭지 않은 음식을 먹고 움직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게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고 건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걸 저는 그냥 계속 배우고 있어요. 40대라는 게 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주변 관계를 또 정리도 조금씩 해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했던 배우자와도 서로 진짜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 방향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같이 지내온 시간이 물론 길긴 한데 그 지내온 시간들을 새로운 의미로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그럼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41라는 나이가 되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애들도 조금씩 지금보다 더 자립을 해갈 거고, 그렇다면 나는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젠 내 마음도 조금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서 절망스러웠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고 삶의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정말 좌절했던 그런 모먼트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뭐 누가 맞고 틀리고 이걸 떠나서 그냥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서로 너무나 안 맞는데 이거를 죽을 힘을 다해서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 그렇게 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심적인 변화 또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혼자만의 균형을 찾는다는 게 되게 당연히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제가 성장하는 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형태라는 게 변화하는 시점에 있어요. 제가 쭉 고민을 했던 건 내가 속한 사회나 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완벽하게 원하는 가정의 형태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가정이라는 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하나가 됐던 둘이 됐던 애들이 있고 어떤 완벽한 구조적인 형태를 갖춘 그런 가정. 근데 이제 거기서 한 켠을 떼어내고 엄마와 두 딸만 있는 이런 형태의 가정을 우리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애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가족 구성원의 수라든지 그 가족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냐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너와 나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셋 사이에 늘 진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셋 사이에 진심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뭐 사회나 조직에서 원하는 뭐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라는 게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건 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각각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이제 애들인 거죠. 엄마로서 내가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나와 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정이라는 둥지는 있는데 그 둥지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제 선택이 어찌됐든 간에 엄마로서의 제 역할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 어릴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다였는데 이제 애들도 점점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걸 좀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근데 일터나 가정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애들이 제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지 않을까.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엄마로서의 제 모습이 애들한테 어떻게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기 확신?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 누가 봐도 삶의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인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가족, 일, 그리고 나 자신 사이에서 고민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위로를 얻으셨다면,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 과정을 걸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댓글도 물론이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열을 위해 또 배웠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